안녕하세요. 테슬라 카월드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생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품질을 잠시 제외하고 생산 속도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는 거의 비할 데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체 기록을 세우고 그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깨버립니다. 네, 테슬라의 차량 생산 라인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최적화되어 사실상 더 이상 절약할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테슬라가 결국 5초 만에 표준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결국 5초 이내에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초 안에 자동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차량을 단 4.5초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이전 기록보다 0.5초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생산 과정이 너무 빨라 인간의 눈은 거의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번개처럼 빠르며 그 속도에 가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은 근처에 다가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자신에게 계속 묻게 될 겁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새로운 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테슬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의 전통적인 규칙을 완전히 깨뜨리며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제품이든 그 어떤 대형 복합 제품이든 이제까지 이루어진 가장 빠른 생산 증가입니다. 이제 4.5초라는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시나요?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보통 30 최소 60초 정도 걸립니다. 즉,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 6대의 완성된 테슬라 차량이 이미 생산 라인을 떠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테슬라 모델 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생산량은 모델 Y의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생산 비용은 아마도 약 2만 달러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확실히 매우 저렴할 것입니다. 이 저렴한 모델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살 때 우리는 보통 디자인, 주행거리, 특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만 여러분은 이 차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지만 만약 차가 단 4.5초 만에 생산된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속도가 품질을 희생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이 차량이 예산 친화적인 모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생산되는 것에는 분명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의 차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5개의 주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기가팩토리 베를린 브란덴부르크가 유럽 시장을 위한 모델 Y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아시아 시장을 위한 모델 3와 모델 Y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 전 세계 네트워크 중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리몬트 공장이 전체 라인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한편 기가 네바다는 테슬라 세미, 즉 클래스 8 전기 트럭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거대한 크기와 훨씬 복잡한 제조 요구 사항 때문에 테슬라가 만드는 가장 도전적인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연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기가팩토리 텍사스, 오스틴은 현재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캡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테슬라 모델 2의 주요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가 텍사스에서는 생산 라인 근처에서 일하는 인간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작업이 로봇팔, 거대한 기가 캐스팅 기계,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들은 완전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하루 24시간 휴식 없이 작동합니다. 솔직히 말해 기가 텍사스의 생산 라인은 테슬라가 첨단 기술 장난감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각 차량은 거의 매치박스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비슷하게 생산되지만 훨씬 더 진보된 규모로 진행됩니다. 그 속도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처음 보면 마치 AI가 생성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 내부를 어디를 보든
테슬라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5초 이내에 모델 2를 생산하려면 생산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차체 패널과 구조적 프레임입니다. 이는 전체 조립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거대한 프레스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알루미늄 등 금속 시트를 두 개의 금형 사이에 넣고 압축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은 이 방법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기계입니다. 기가프레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현실 크기로 확대된 매치박스 자동차 제작 기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가프레스는 단순한 테슬라 공장 내 장비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작은 금속 부품으로 차량 프레임을 조립하는 대신 자동차의 거대한 부분을 한 번에 주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결과는 엔지니어링의 괴물, 5만 톤의 클램핑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고압 다이캐스팅 기계로 모델 2의 전체 후방 하부를 단 3초 만에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기가프레스의 진정한 혁신적인 점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 논리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델 Y의 후방 차체만 해도 약 70개의 개별 부품으로 조립되었으며 이를 결합하기 위해 수백 개의 용접 작업과 매우 복잡한 로봇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모델 Y 후방 하부를 생산하기 위해 6,000톤의 기가프레스로 전환함으로써 테슬라는 제조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었으며 약 70개의 개별 부품을 2개의 대형 주조물과 구조 배터리 팩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이번에 출시할 예정인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 플랫폼을 위해 이 효율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는 모델 3보다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과 후면 오버행이 매우 짧고 전통적인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는 형태로 설계되어 단일 주조 후방 하부 구조의 이상적인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아무리 작아도 모델 이에 사용된 6,000톤 프레스는 전체 셰시를 한 번에 주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경우 후방 부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테슬라는 이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위해 더 큰 기가프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기가프레스는 전체 차량 셰시를 한 번의 작업으로 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이클에서 5개의 완전한 셰시 유닛을 주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가프레스를 사용하면 그 전체 구조는 하나의 거의 단일체에 가까운 알루미늄 주조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400개가 넘는 용접 작업이 사라지고 전체 조립 라인이 극적으로 단순화됩니다. 이전의 제조 모델에서는 차량 프레임이 사실상 금속, 로봇, 그리고 낭비되는 에너지의 미로와 같았습니다. 철판이나 알루미늄 패널은 개별적으로 찍어내야 했고 그런 후에는 정밀한 용접, 볼트 체결 또는 결합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노동 집약적이며 유지 관리가 비쌌습니다. 기가프레스는 이러한 복잡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십 개의 제조 단계를 하나의 주조 작업으로 단축시킵니다. 이 기술의 이점은 속도를 넘어서며 테슬라는 이 기술을 통해 모델 2의 후방 샤이시 생산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면서 일론 머스크는 생산 라인에서 약 450개의 로봇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과 후방 섹션을 모두 포함하여. 로봇 수가 줄어들면 고장 지점이 적어지고 유지 관리가 덜 필요하며 운영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가 텍사스 내에서 전체 주조 과정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용융 알루미늄이 금형에 부어지고 약 2초 만에 형태가 잡힌 후 로봇 팔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어 50도 섭씨의 물속에서 냉각되고 바로 조립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중단 시간도 없고 낭비되는 단계도 없습니다. 대형 알루미늄 주조를 사용하면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무게가 줄어듭니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팩이 이미 전체 질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번 절약되는 무게는 성능 향상, 주행거리 증가, 그리고 운전 감각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결합 부위가 적다는 것은 더 강하고 단단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여러 분쇄 및 용접 방법은 몇 분이 걸리지만 5초 만에 셰시를 주조하는 능력은 제조 시간에서 진정한 도약을 나타냅니다. 이는 테슬라의 야심찬 목표의 기초가 됩니다. 33초마다 한 대의 차량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목표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기가프레스만으로도 노동 비용이 약 20% 절감된다고 합니다. 완성된 주조물이 최종 조립 라인으로 이동하면 테슬라의 생산 라인은 거의 안무된 기계적 춤처럼 보입니다.
긴 로봇 팔들이 날카롭고 의도적인 정밀도로 움직이며 차를 들어 올리고 결합하고 페인팅하고 마무리하면서 중단 없이 각 차량을 처리합니다. 모델 Y의 차체는 하나의 스테이션에서 또 다른 스테이션으로 흐르며 각 로봇은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고 차의 전체 형태가 점차적으로 결합됩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거의 실수가 없도록. 그 다음 차량의 차체는 페인트 작업장으로 이동하며 모든 과정은 절대적인 정밀도로 시작됩니다. 먼저 차체는 보호와 접착을 위해 프라이머층으로 코팅됩니다. 그 후 거의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샌딩됩니다. 그 다음 차량은 연속적인 페인팅, 담그기, 경화 과정에 들어가며 여러 층의 색상과 최종 투명 코팅이 적용됩니다. 선택된 외관 마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페인트 색상은 복잡성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화이트는 가장 간단한 옵션입니다. 층수가 적고 제어가 쉬워서 테슬라 모델 2의 가장 저렴한 색상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레드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레드는 깊이와 광택을 만들기 위해 금속 입자와 결합된 추가적인 층이 필요하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최종 코팅이 완전히 경화되고 광택이 나면 페인팅된 차체는 페인트 작업장을 떠나 내부 완성 작업으로 이동하여 내부 패널이 설치되고 전자 시스템이 연결되며 유리가 장착됩니다. 차체 상부가 입혀지는 동안 별도의 생산 라인에서는 차량의 핵심인 셰시와 파워트레인, 차량의 가장 중요한 전기 시스템들이 집중된 부분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높은 속도로 진행되며 완전히 독립적이고 고도로 특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것은 구조적 배터리 팩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배터리가 아닙니다. 차량의 구조 일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완전 조립된 하중 지지 유닛입니다. 이 배터리 팩은 모델 2의 하부 샤시 중앙에 직접 장착되며 차량 전체의 척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앞쪽과 뒤쪽에 각각 하나씩 위치한 두 개의 대형 주조물도 기가프레스를 사용해 생산되어 배터리 팩 양쪽 끝에 직접 장착됩니다. 몇 가지 작업만으로도 차량의 하부 구조가 형태를 갖추게 되며 전통적인 제조 과정에서는 수십 개의 별도 단계가 필요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 직후 전기 모터가 이 주조물에 직접 장착됩니다. 앞과 뒤에 각각 하나씩. 기어박스와 구동 샤프트를 통해 네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여 매끄럽고 효율적인 사륜 구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승차감과 안정성의 중요한 요소로 주조물에 장착된 후 제동 시스템과 바퀴가 설치됩니다. 이 시점에서 차량의 셰시는 사실상 완성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구동 유닛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스케이트보드처럼 보입니다. 컴팩트하고 가볍고 매우 유연하며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량의 중앙 기초인 구조적 배터리 팩 위에 바닥 카펫이 바로 깔립니다. 그런 다음 내부 부품들이 설치되며 점차적으로 차내 공간이 형성됩니다. 4개의 좌석은 모두 구조적 배터리의 상단에 바로 고정되어 차량의 하부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이 길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생산 라인에서는 거의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극도의 속도와 정밀도로 작동하는 로봇팔에 밀집된 네트워크가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 다음에 옵니다. 완성된 차체와 파워트레인 및 하부를 결합하는 과정, 이를 종종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는 절대적인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섹션은 구조적 배터리 팩과 기가 캐스팅의 주변에 고강도 볼트를 사용해 정확하게 맞춰 고정됩니다. 연결되면 차량은 강도, 안정성, 안전성을 위한 단단한 하나의 구조물이 됩니다. 차체와 하부가 완전히 결합되면 차량은 최종 조립과 품질 관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철저히 점검됩니다.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두 점검하며 작은 결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차량은 공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 텍사스의 생산 라인 운영 방식입니다. 완전히 최적화되어 완성된 차량이 4.5초마다 생산 라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텍사스 없이 오늘날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속도, 자동화, 그리고 자동차 제조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생산 과정 외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차량에 대한 유출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차의 핵심은 일상적인 운전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모델 Y보다 의도적으로 더 단순화된 기능 세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모델 E는 컴팩트한 도시형 해치백으로 훨씬 더 강력한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면은 깔끔하고 컴팩트하며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차에 더 현대적이고 젊은 느낌을 줍니다. 테슬라는 전체 너비를 차지하는 라이트바를 완전히 버리고 대신 초기 모델 3과 유사한 더 간단한 헤드램프 설정을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조명 효율과 공기역학을 우선시한 선택입니다. 차체는 차세대 기가 캐스팅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접합 부위와 개별 부품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차량에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외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을 낮추고 구조적 강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모델 E는 전통적인 사도어 구성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문 힌지, 문 열림 각도, 그리고 밀봉을 개선하여 일상적인 사용성을 높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분비는 주차장처럼 좁은 도시 환경에서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채 들어서면 미니멀리스트 접근 방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델 E의 내부는 모델 Y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석은 합성 가죽 대신 직물로 덮여 있으며 좌석 히팅, 다채로운 분위기 조명,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없습니다. 음향 유리는 단일 창문으로 대체되었고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분명 일부 구매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현재 테슬라 라인업에서 제공되는 더 고급스러운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편안함 기능에서 많은 절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E는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적 정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여전히 전방 카메라와 필요한 온보드 처리 플랫폼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 스택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테슬라가 규제와 기술이 준비되는 대로 모델 E를 자사의 미래 로보택시 생태계에 통합할 계획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모델 E의 표준 버전은 배터리 용량이 50kWh를 조금 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약 482.8km의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량의 가벼운 무게, 고도로 최적화된 공기 역학, 그리고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수치가 됩니다. 테슬라는 또한 더 긴 주행거리가 필요한 운전자를 위해 롱레인지 변형 모델을 더 높은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델 E는 단순히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량을 넘어서며 더욱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BYD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사고에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고수익과 중고급 세그먼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정보는 유출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신뢰도는 약 60%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으로는 만약 이 유출된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모델 E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근본적인 질문을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기차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모델 E를 통해 테슬라는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량과 그 뒤에 숨겨진 테슬라의 거의 미친 듯한 생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